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오늘 두산중공업이 주가를 이탈하지 않고 일단은 좀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좀 관심을 슬슬 좀 가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좀 있긴 있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이 좀 매수세로 마무리를 좀 하고 기관도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5일선이 21선을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주체가 외국인이랑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서히 20일 이동평균선들이 좀 올라와 주면서,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좀 만들어주고 있다. 상단 부분에 121선 이동평균선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121선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인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고, 주가가 좀 상승 여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13,500원, 14,000원,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상황에서 이 추세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추세를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1선이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11선이 이탈을 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21선이나 61선인 이 부분들에서의 지지 구간 형성이 되는지 체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좀 있겠죠.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제 주식이 분할이 돼가지고 두산중공업으로 좀 바로 이제 팝켓을 통해서 중공업으로 바로 직상당이 됩니다. 상장이 된다기보다는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합병이 되는 부분들이 되죠.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만원 부근 이 부분에까지 조정도 살짝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중공업이랑 인프라코랑 주가가 변동성은 폭은 틀리지만 변동폭은 강도는 틀리지만 방향성적인 부분들을 서로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괴리감이 조금 인프라코어가 만원인데 두산중공업이 2만원이면은 괴리감이 인프라코어랑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중공업으로 들어오는데 중공업으로 바뀌는데 비율로 분할돼서 중공업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인프라코어를 만원으로 사는데 중공업이 2만원이다라고 하면 괴리감이 더 커지잖아요. 괴리감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을 서로 눈치를 살살 보면서 괴리감을 크게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거래가 정지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래가 정지가 되기 전에는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다시 중공업이고요. 어제 오후장에 공시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분할 합병 결정. 지금 중공업의 전망치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 나쁘진 않아요.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해요. 근데 번호표를 뽑아서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인프라코어가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두산중공업이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또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 과정 중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8,500억이 들어오고 우리 부채는 상환하고 피어셀은 이제 받은 걸로 이렇게 공시를 보니까 두산인프라코 공시를 보니까 두산중공업의 지분이 변화가 좀 있었더라고요. 퓨어셀에 대한 교환이 좀 있지 않았나. 그게 적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거는 공정 공시가 아니고 분할 합병 결정을 했던 부분들의 공시고 지금 여기 기재정정 합병 결정. 자, 이게 정정 공시입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수정 내용에서 중요 사항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두산이다. 지분율이 소폭 상승을 했다. 이게 보니까 두산 피어셀 최근에 이제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교환을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거기에 대한 지분율의 변동, 이런 것들을 수정공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에 신주유권 행사를 해가지고 지분율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이 분할합병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다. 예, 제출을 할 예정이었는데 하였습니다라고 수정이 됐고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죠. 재무사항은 감사받을 예정입니다가 이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감사를 받았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 사항인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인프라코어가 되겠죠. 7월 1일이다. 6월 30일로 여기서 6월 30일로 수정이 됐다. 그럼 이때부터 시간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되죠.
분할 합병 반대. 이거는 인프라코어 관련된 얘기니까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자, 그 상황에서이고요. 신준수권 준서 관련 이거는 두산 인프라코어 신준수권 워런트 이게 부사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환사채 그런 것들이 두산 인프라코어랑 두산 중공업이랑 비율대로 분할되는 비율대로 분할된 다음에 두산 중공업으로 변경 상장이 된다라고 해요. 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린 그런 다 내용들입니다. 자, 뭐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근데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는 크게 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죠. 두산 근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거래 정지까지 좀 기다리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긴 하지만은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매수 수급이 좀 들어와 줄 수도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퍼즐이 하나하나 착착착착 맞춰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하면서 8,500억 원을 이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개선이 되고 있는 요인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퓨어셀에 대한 부분들,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주식수가 산정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려감은 이제 없어진다. 두산 퓨어셀 관련돼서는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들인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 중에서, 증권 수가 좀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괴리감만 그렇게 없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좀 이제,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긴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 돌파를 하는 과정 중에 두산 인프라코랑 그렇게 괴리감이 그렇게 어, 크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두산 인프라코어랑 두산 중공업이랑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나이스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추후에 조금 주가 등락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 괴리감이 그렇게 크진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근데 그때 괴리감이 만약에 커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때 되면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라면 일단은 홀딩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추세선을 좀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탈을 했다라는 경우에서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들은 14,000원, 13,500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치고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 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